일본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1980년대와 90년대의 일본은 한국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화 지수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일본은 19만 8,090년대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 당시 일본의 기술력과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제품을 모방하는 데 열중했죠.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자산 거품 붕괴와 함께 경제 침체를 겪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며 그 후 일본 경제는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고착화된 상황에 빠졌죠. 일본화 지수의 정의와 중요성. 일본 경제학자인 타카토시 이토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화 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 지수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준금리, 물가 상승률,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내는 GDP 갭률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화 지수가 낮을수록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의 고착화가 의심되며 이는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죠. 한국 경제의 일본화 지수 현황. 최근 들어 한국 경제도 일본화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2024년 국가별 일본화 지수를 보면 한국은 5.52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일본 2.60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일본화 지수의 낮은 수준은 우리 경제에 경고를 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일본화 지수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2000년에는 15를 넘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히 하락했어요. 이는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을 반영하고 있죠. 한국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는 조짐.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본화 지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GDP 성장률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의 노동력 증가율도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화 지수와 경제 전망. 한국이 일본화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해요. 특히 혁신적인 산업과 기술 개발이 중요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이 과거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죠. 일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교육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해요.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해요. 셋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요. 혁신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해요. 한국은 이미 IMD 세계 경쟁력 영감에서 2020년 11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어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해야 해요.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일본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예요.